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하 5단원의 함수 단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1번부터 110번입니다. 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처음이긴 하지만은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색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보시면요, 지금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돼 있습니다. 가번 조건에서는 지금 fx가 다음과 같은 유리함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번 조건에 fx는 f-x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었던 얘기였는데 이거 뭐예요? 우함수입니다. 자, 기억 안 나신다고요?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인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에 다번에는 fx는 fx 플러스 2를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100번에서 했던 것처럼 주기 함수의 표현인 거죠. 이런 함수가 꽤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gx가 6분의 1x 절대값 x이다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선 조금 스케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거 갖다가 그럼 선생님, fx가 여기다 집어넣고 gx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방정식 푸는 거네요. 자,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식 풀고 싶습니까? x값 구하고 싶어요?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여기다 오른쪽에 다시 써주자. 자, 지금과 같은 fx-gx는 0이다. 즉 fx는 gx다 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바꿔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y는 fx 좌변과 그리고 y는 gx, 우변의 이 두 함수가 교점이 몇 개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교점의 개수.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있는 fx와 gx의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교점이 몇 개인지만 확인하자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fx를 그려봐야 되는 건데, fx가 현재 0부터 1일 때까지만 이런 유리함수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x, 즉 x 더하기 1분의 2x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점근선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x의 개수의 b가 y의 점근선이라고 했으니까 점근선이 y는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일단 빨리 점근선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요거 분자에 남아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니까 이거 실제로 좀 정리만 좀 해보시면은 2 곱하기 x 플러스 1 하시고 나서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분자에 있는 게 음수가 되면서 유리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려야 되는 건 0부터 1까지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리지 않고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가 음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했었었죠. 자, 그러면 0일 때 어디 지나는지, 그리고 1일 때 어디 지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0을 만약에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y 값도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0,0을 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어딜 지나느냐. 자,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을 지나겠네요. 자, 그래서 0,0과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의 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점근선은 잠깐 지워놓고, 자, 여기를 1이라고 뒀을 때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될 겁니다. 자, 함수를 조금 크게 이렇게 늘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엔 나번 조건입니다. 나번 조건에서 fx는 f-x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저거 이제 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y축 자체적으로 y축 대칭인 함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그러냐면은 현재 fx는 f-x다라는 건데, 자, 얘가 생긴 게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인 거예요. 2차 함수. 그런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인 2차 함수는요, x일 때의 함수값과 그리고 마이너스 x일 때의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f-x다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애는 그냥 오리지널 fx인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y축 대칭시킨 거잖아요.
x의 부호만 달라졌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함수가 똑같다라는 건 오리지널이랑 그리고 y축 대칭한 애랑 서로 모양이 그냥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y축 대칭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현재 지금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도 그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림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아,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답원 조건인데 답원 조건에 fx는 fx 플러스 2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주기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단 fx는 자 2를 주기로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엄밀하게는 저게 2가 주기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여기 2가 써 있으니까 자 2를 주기로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딱 두 칸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모양 자체가 이 갈매기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양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내가 찾고자 했던 fx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다 그려보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그러면 y는 fx는 그려놨어. 그럼 이제 다음으로 y는 gx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자, gx의 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분의 1 절대값 x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분의 1 절대값 x를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원래는 y는 6분의 1 x였었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그 대칭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원래 6분의 1은 0,0을 지나면서 x 값이 자 여기 3, 4, 5, 6이라고 썼을 때 6분의 1x는 x가 6일 때 y 값이 1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은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절대값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원래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두는데 자, 원래 이 직선은 쭉 이렇게 요 왼쪽 아래도 내려갔어야 했지만 자,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가 y축 대칭을 해버리면서 자, 결국 여기도 왼쪽도 어떻게 바뀌어요? 네, 이렇게 왼쪽도 똑같이 올라가는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개가 보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왼쪽도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여기도 보이진 않지만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5개가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추측 가능하겠습니까? 오른쪽이 5개 있었으니 왼쪽도 5개 있겠지. 자, 그러면 5개, 5개, 10개에다가 가운데 원점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원점에서도 교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총 교점의 개수는 11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도 몇 개다? 11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102번입니다. 두 함수 fx 나와 있고 gx도 나와 있는데 자, 정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fx랑 gx의 교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겠다. 자, 그랬을 때 얘가 4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부터 이제 문제만 읽더라도 야, 번호가 벌써 높은 번호대라는 거는 이제 예상이 되시죠? 어려운 번호대라는 건. 자, 그런데 여러분 쫄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봅시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나왔어? fx랑 gx의 교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fx랑 gx를 그려봐야겠구나 라는 거는 감이 잡히십니까? 오케이? 이거는 동의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점의 개수를 갖다가 hk, 교점의 개수를 갖다가 hk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 HK라고 둔 이유는 뭘까? 교점의 점의 개수를 그냥 뭐 T라고 두거나 하면 되지 굳이 막 HK라고 둔 이유는 여러분들 교점의 개수가 K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K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렇게 상수처럼 안 쓰고 HK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것도 동의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HK라는 녀석도 결국에는 점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HK는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땡땡땡 이런 식으로 의미 아닌 정수밖에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이 있겠니? 루트 2가 있겠니?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점의 개수니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hk는 어차피 함수가 만들어질 때 k의 값에 따라서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뭐 아니면 상수 형태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모양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hk가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올 리는 없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얘네들 더했을 때 합이 4가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0 더하기 1 더하기 3 아니면 뭐 0 더하기 2 더하기 2 뭐 이런 식 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감을 잡았다면, 자, 어쨌든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나서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fx부터 보겠습니다. 자, fx는 현재 점근선이 x는 0 그리고 y는 k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제 그림은 오른쪽 위와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그린 게 y는 fx입니다. 자, 그 다음에 gx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gx는 현재 점근선이 x는 1 그리고 점근선이 또 y는 마이너스 k입니다. 이것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 갖다 놓으시고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을지는 몰라가지고 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k가 양수라면은 마이너스 k는 k보다 밑에 있겠고, 반면에 k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k가 양수니까 더 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벌써부터 여러분 느낌 오시죠? k가 선생님 양수인지 k가 음수인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k가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98번인가에서도 했던 케이스 분류와 같은 아이디어인 겁니다. 자, 그러면 k가 양수일 때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첫째, k가 양수였다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k는 음수니까 k보다는 더 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 여기는 x는 1이었겠고요. 그 다음에 gx는 어쨌든 분자가 양수니까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리고 왼쪽 아래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어쨌든 하려고 했던 건 fx와 gx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지금 현재 몇 개 나온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또 정확하겐 교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애들만 채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x좌표가 양수인 건 우선은 y는 0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지금 두 군데가 보이네요, 눈에. 자, 교점 여기 한 군데 그리고 이쪽에 한 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일단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k가 양수일 때는 hk의 값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hk의 함수를 또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게 되면은 가로축을 k라고 놓으시고, 그리고 세로축을 y값이라고 놨을 때, 자, k가 0보다 클 때는 그때는 함수값을 항상 2를 갖는다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엄밀하게 또 정확하게 가자면은 이렇게 이어지게끔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k가 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딱 끊어져 있는 값이라서 k가 1일 때도 2, 2일 때도 2, 3일 때도 2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점으로 이어져 있는 함수를 만드셔야 됩니다. 선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네, 혹시 이거 트집 잡힐까봐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 5, 6 땡땡땡. 자, 다음에 k가 0일 때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k가 0이었다면은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k나 k나 똑같이 0일 테니까, 자, 이제 점근선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점근선이 똑같이, 자, y가 0인 거는 공유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공유된 상태에서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교점이 하나가 있는 게 보이시겠죠? 양의 x좌표가 양수인 것 중에서. 자, 그러므로 k가 0일 때는 두 번째, 즉 h0의 값은 1이 나오겠구나 하셔서 0일 때 함수값 1 가진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k가 음수일 때예요. 자, k가 음수여 버리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가 조금 더 위에 있을 거고, 그래서 g의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는 사실 교점이 두 개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교점 중에서는 양의 영역인 x값이 양수인 부분의 교점만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개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k가 음수일 때도 hk의 값의 함수값은 1밖에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k가 -1, -2, -3일 때도 함수값은 계속 1인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k의 함수값, k 플러스 1의 함수값, k 플러스 2의 함수값의 합이 4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k가 -3이었다면 k 플러스 1은 얘, k 플러스 2는 얘기 때문에 함수값을 합해봐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3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합이 4가 나오려면은 자, 그 정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개밖에 없겠죠? k가 정해진 게. 자, 그러므로 될 수 있는 거는 k가 -1이어야지만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은 0, 그리고 k 플러스 2는 1이 되니까 그 함수값들 1 더하기 1 더하기 2 하시면은 딱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k의 값이 -1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3번. 자, 103번의 문제 보시면은 유리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인버스 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y는 f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꼭 별표 해놓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번이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fx를 줘놓고서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그쵸? 2개 있죠. 그러면 식도 2개가 필요할 텐데 그 2개 나와 있잖아요. 가번 조건이랑 나번 조건. 자, 그러므로 저걸 통해서 A랑 B를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가번 조건에서 요 식을 봐놓고서 뭐 어쩌라는 거지 싶은 거. 심지어는 F 인버스 X는 Fx-4 -4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 낯선 사람들은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그 역함수는 fx에다가 x-4를 뭐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잘못 받아들일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f 인버스 x는 기존에 있는 fx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x 방향으로 4만큼, y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것도 고3 모의고사 해설을 하면서도 많이 보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또 어려운 번호대에서 많이 나와요. 14번이든 뭐 13번이든. 고3들은 요게 어려운 번호대입니다. 객관식에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평행이동, 기존에 있던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역함수를 만드는 게 그냥 기존에 있던 애를 갖다가 평행이동 해준 건데,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함수는 먼저 탈탈 털어보자.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대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근선과 또 하나는 뭐다? 대칭성입니다. 그로부터 오는. 자, 그러면 점근선부터 찾아보시면 일단 분모를 0되게 하는 x는 a가, 그리고 또 y. 자, x의 개수의 b, y는 2가 바로 점근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점근선의 교점 a,2에 대해서 이 유리함수는 대칭이고요. 또 a,2를 지나는 직선, 자,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a,2에 대해서 저 함수가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fx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는 자, 뭐에 대해서 대칭이겠어요? 아니, 기존에 있던 애가 a,2 대칭인 애였었어, fx가. 근데 그게 역함수는 y는 x 대칭시키잖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칭점 a,2도 이사를 가게 되면서 2,a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지금 f 인버스 x 여기 나와 있죠? f 인버스 x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f를 갖다가 x 방향으로 4만큼, y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보자. 자, f 인버스 x는요, 일단은 2,a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자, 요거는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기존에는 a,2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2,a 대칭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애를 갖다가 평행이동 해주면 역함수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a,2를 갖다가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2,a가 된다라는 소린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기존에 있던 a에서 x방향으로 4칸만큼,
또 y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해주면 된다는 거. 이 둘이 서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번 조건을 통해서 A를 구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번 조건에서는 B를 구할 수 있도록 내주겠지. 자, 그럼 이거 지워놓고 이번에는 B입니다. 나번 조건. 자, 기존에 있던 fx를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x분의 3이 될 수 있대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분자가 3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x분의 1이었던 게 평행이동하면 x분의 3이 될 수 있나? 그거 절대 안 되거든요. 맞나요? 네, x랑 y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든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앞에 있는 fx란 녀석도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 정리해주면 분자가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fx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시면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b였는데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2x 플러스 2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정리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 얘가 지금 3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게 3이 나오니 b의 값은 7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b는 7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5번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4번입니다. 104번에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a는 양수 그리고 b는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gx라는 녀석은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실수 t에 대해서 y는 gx의 그래프와 그리고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상수 k에 대해서 가 만족을 한대요. 자, 그랬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g-k의 값을 구하시오 돼 있습니다. 자, 형태가 30번 형태처럼 생기긴 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떨지 말고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봅시다. 자, fx가 나와 있는데 gx라는 건 좀 독특하게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으면은 fx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a보다 만약에 x가 크거나 같으면 여기 밑에 있는 함수를 쓰겠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함수 f x 플러스 2a 더하기 a. 야, 기존에 있는 fx한테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a 대입하는 건 최악입니다. 그 직전 103번 문제를 풀었을 때처럼 요거를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기존에 있던 fx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y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켜줬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우선 fx를 그려보려고 해보자. 자, x-a분의 bx인데 자, 여전히 얘기했죠.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점근선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칭성이에요. 그러면 점근선은 바로 x는 a 그리고 y는 b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a랑 b가 뭔지 모르는데요? 나도 몰라. 그러면 일단 써놔. 이렇게 x는 a 그리고 y는 b. 자, 그 후에는 여기 있는 거 그림을 그려야 되긴 할 텐데 뭐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우선은 저거 식 정리를 좀만 더 하겠습니다. x-a분의 b x-a 그리고 플러스 ab가 되면서 결국 얘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될 텐데 지금 a, b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a가 양수인 건 알려줬어요. 근데 b가 뭔지를 안 알려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며 네가.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그쵸? 나눠봐서 생각해봐야죠. 맞습니까? b가 처음엔 양수라고 하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b가 음수라고 하면서 생각해보고 되셨습니까? 요게 그냥 어려운 문제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케이스 나눠보고 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b가 양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도 양수가 되겠고 점근선도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함수가 우선은 fx가 이렇게 오른쪽 위에 그리고 왼쪽 아래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린 게 fx의 함수예요. 자, 그런데 fx는 언제만 그리기로 했냐면요, gx를 만들 때는 x가 a보다 작을 때만 그리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리는 부분도 이쪽만 그리시면 되고 오른쪽은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 지금 gx 그리려고 헤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gx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fx를 갖다가 x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그리고 y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 해주는 건 즉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fx의 점근선도 이거 다 파란색으로 표현해주자. 자, 제가 아래에 있는 건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그려보시면은요, 자, 점근선도 마이너스 a로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y축도 어쨌든 플러스 a만큼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점근선도 y는 a 플러스 b랑 x는 마이너스 a로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자가 어쨌든 아까 양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건 그림 그려질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만 그리기로 했어요? 네, x가 a보다 큰 영역에서만 그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지워주고 이쪽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네, 제가 지금 그린 파란색으로 표시하자면 이 초록색으로 만든 이 함수가 바로 gx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을 봤더니, 자, 함수 g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 gx랑 그리고 직선 y는 t. 자, y는 t 어떻게 그려요? 네, 이렇게 그냥 x축과 평행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상수함수. 자, 그거의 교점의 개수를 갖다가 ht라고 하겠다. 자, 교점의 개수는 뭐 0 아니면 1 아니면 2 땡땡땡 이런 애들만 나오겠죠. 지난번 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야,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는 t들을 다 모아봤더니 그 모아놓은 집합은, 자, 이렇게 되더라. 얘와 얘의 합집합이더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걸 봤더니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의 실수 t 값이랑 그리고 t가 k 이상일 때의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른쪽을 보면요, 여러분들. 자, y는 t를 제가 어디다가 하나 선을 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교점이 t가 이렇게 b보다도 작을 때부터도 교점이 한 개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다가 t가 b가 되는 순간에 딱 교점이 빵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음의 모든 곳은 다, 모든 음의 실수, 웬만한 음의 실수들은 다 교점이 한 개일 텐데, 자, 여기 봐보면 이거 보이십니까? 네,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t는 일단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로 되게 한정적으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 그림은 맞는 그림이다, 아닌 그림이다? 네, 아닌 그림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안 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t가 엄청나게 많은데 겨우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안 되는 거고, 즉 뭐가 잘못된 거야? 출발점이? 그쵸? b가 양수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풀이밖에 없죠. b는 뭐인 거야? 네, 음수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지워. 다 지워. 복잡하지 않게. 자,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로 b가 음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a랑 b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x는 a 그리고 y는 b가 되는 거겠고요. 다만 달라지게 되는 거는 이제 a, b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이렇게 왼쪽 위에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fx의 그림인 거고, 자, 내가 지금부터 이제 gx 그리려고 하는데, gx는 x 값이 a보다 작을 때는 여기 요 fx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은 그냥 지워줍니다. 자, 그 후에 제가 또 평행이동 해가지고 x가 a 이상일 때는 평행이동한 함수를 그릴 거기 때문에 점근선이 달라지죠. 점근선이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a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인 건 여전하니까, 네, 이럴 거면 그냥 아까 거 그림 그대로 쓸걸. 플러스 b. 자, 두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x는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x가 a보다 큰 영역만 이걸 취해 갈 거기 때문에 여기 제외하고는 다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린 게 a일 때 함수값이 정확하게 뭔진 몰랐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게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일 때 한번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그림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교점이 한 개인 순간을 찾아보시면 일단 점근선일 때 한번, 그 다음에는 여기 점근선일 때 a 플러스 b일 때부터 쭉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일 때까지는 다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발성으로 교점이 하나인 게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탈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뭐 똑같은 애라서 얘 하나만 잘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 순간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동안 계속 교점이 한 개일 겁니다. 언제까지? t가 요 b랑 똑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 맨 아래가 마이너스 9였던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었던 거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8인 것도 알게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로는 뭐야? 여기 이 함수의 a에서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 9였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므로 이걸 아는 걸 써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a, 마이너스 9를 지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마이너스 8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수는 또 t가 t 이상이기만 하면 된대요. 자, 그러고 봤더니 실제로 교점이 한 개 이상이 되는 순간이 딱 요 a 플러스 b t 값이 a 플러스 b가 되는 순간부터는 교점이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a 플러스 b가 바로 내가 찾고자 했던 k였구나 라는 겁니다. t가 k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교점이 한 개니까. 자, 그러므로 이것도 알게 된 게 a 플러스 b가 k였다. 자, 그러면 b라는 건 마이너스 8인 걸 알았으니까 a 마이너스 8이 k였다라는 거겠고요. 그러면 a, 9를 지난다는 것도 한번 사용해보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린 이 함수는 무슨 함수인가요? 지금 그린 이 함수는 f x 플러스 2a 플러스 a입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a, 마이너스 9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하셔야 됩니다. 자,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9는 f3a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fx가 x-a분의 bx였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3a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분모가 2a가 되겠고요. 그다음 b는 마이너스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3a도 갖다 넣자. 그러면 분자가 마이너스 24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a까지 해주시고 그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올 테니까 이것도 a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a 값 서로 약분해 주시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인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은 3인 것도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3인 것도 알았으니까 결국 k의 값은 마이너스 5였겠네요. 자, 그러면 다 구한 거 갖다 쓰자. a의 값은 3이었나? a의 값은 3이었고 b의 값은 마이너스 8. 그리고 k의 값은 마이너스 5였어요. 자, 갖다 놓으시게 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a 곱하기 b 마이너스 gk니까 자, 그럼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5 값을 구하시면 될 텐데 g5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얘는 어쨌든 아까 전에 x가 지금 3보다 a가 3이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 거 이용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를 아래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f5 플러스 2a니까 6.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이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f11의 값이 이게 마이너스 1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3까지 더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이 나왔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g5의 값이 마이너스 8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해 주시면은 192가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92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숨통이 트입니다. 네, 무리 함수 부분도 가는데 우선 무리식의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무리식은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유리화를 할 줄 알면은 장땡입니다. 다음과 같이 x는 8일 때 다음 식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자, 대입을 먼저 하기보다는 저는 앞에 있는 저기다가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쟤네들의 켤레 루트 x 플러스 마이너스 x를 위아래에다가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고 분자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자, 더하기 여기도 똑같이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를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모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인 건 똑같고요. 그리고 분자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분모가 어차피 그냥 1이기 때문에요. 예,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분자들만 남게 됐는데 여기 루트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루트 x끼리 서로 사라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8일 때라고 했으니까 8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요. 루트 9니까 3 더하기 3 하셔서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 체크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지금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P이면 Q가 성립한다 라는 얘기겠고요.
되고요. 진리집합적으로는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앞에 그 P의 조건을 봤더니 루트분의 루트인데 이게 한 번에 묶일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더라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언제야? 분모가 음수고 그리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이렇잖아요. 되시겠습니까? 자, 이거 잘 외우는 게 어렵다면요,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A분의 B가 돼. 선생님 근데 언제 마이너스 붙는지 너무 헷갈려요 이러시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원래 1층 2층이 따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야, 한 지붕 안에서. 자,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최악인 경우가 뭐인지 생각해 보시면은, 밑에 집이 냄새가 나요. 청소를 안 해. 그리고 위에 집은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가장 최악 아닙니까? 그쵸? 냄새는 어쨌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루트를 한 지붕 아래 살게 됐는데 그 마이너스, 가장 최악의 상황은 언제다? 밑에 집이 냄새가 난다. 밑에 집이 냄새가 난다는 걸 A가 음수다라고 표현하겠고요. 그 다음에 윗집은 깨끗한 거, B는 양수다. 됐습니까? 자, 뭐 이런 예시로 해보면 다른 것들도 다 이해가 되는 게, 루트 A분의 루트 B가 그냥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밑에도 마이너스고 위에도 마이너스면 왜 이거는 안 해요? 야, 밑에 집도 냄새나고 위에 집도 냄새나면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더라도 서로 냄새나는 사람들이니까 별일 없을걸요? 그 다음에 둘 다 깨끗한 사람들이야. 그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집이 깨끗하고 위에 집이 더러워요. 그럴 때 어차피 냄새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아랫집 사람은 냄새가 안 날 거니까 괜찮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아랫집이 냄새가 나는데 윗집이 깨끗한 경우인 겁니다. 그땐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자매품으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도 복습 한번 합시다. 얘가 웬만하면 루트 AB가 되는데 마이너스 될 때가 한 번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A랑 B가 둘 다 음수일 때인 겁니다. 이것도 뭐 두 사람이 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통장이 마이너스야. 그런 대로 결혼을 해. 그러면은 한 지붕에 살게 됐지만 쉽지 않죠. 헤쳐나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외우는 편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도 분모에 있는 녀석이 음수가 나오고 그리고 분자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x는 1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3보단 큰 겁니다. 이게 바로 P의 진리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Q는 현재 마이너스 5보다는 x가 크고 n-4보단 작습니다. 자, 그런데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 상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현재 P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2까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Q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n-4인데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는 어차피 마이너스 3을 포함해주니까, 자, n-4의 역할이 12를 포함해줘야 됩니다. 12부터를. 그래서 n-4가 12보단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따라서 n은 16 이상이 될 테니까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답은 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지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7번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실수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물어봤던 거죠, 1학기 때.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게 절대로 음수면 안 되잖아요. 실수이려면. 음수여버리면 허수가 되니까. 따라서 얘가 0 이상이 되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식을 갖다가 k 플러스 1의 x 제곱, 다음에 나머지들도 갖다 써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얘가 0 이상이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몇 차 부등식입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셨나요? 자, 그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이라고 말하려면 k 플러스 1이 절대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이 0인 경우와 k 플러스 1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럼 첫 번째, k 플러스 1이 0인 경우, 즉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값도 사라져. 그럼 5만 남게 될 텐데 5는 항상 0 이상입니까? 그렇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일 땐 괜찮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0이 아니야. 그럼 이제 쟤는 2차 부등식이 맞아요. 그러면 2차 부등식 관점에서 생각할 때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 그려놓고 그게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즉 교점이 한 개만 있거나 아예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린 이걸 통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를 떠올리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니까 판별식 해보시면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4 곱하기 20 곱하기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 놓고 나서 여기 k 플러스 1로 나눠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k 플러스 1이 나눠줄 수는 없는 이유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주는 건 좀 삼가하시고, 그 대신에 k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은 여기가 k-19, k 플러스 1 곱하기 k-19가 되면서 이게 0 이하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19 이하다가 되겠고, 사실상 여기서 디테일하게 가자면 k 플러스 1이 0이 아니다. 즉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요건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만 지워놓고 k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k-1인 거에다가 여기 나머지 19 이하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9 이하인 거 개수 세보시면 여기서 20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 1개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개수는 21개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108번으로 넘어갈게요. 108번입니다. 길이가 L, 현의 장력과 밀도를 T랑 로, 자, 이거 P라고 안 읽고요. 이거 로라고 있습니다. 기호입니다. 기호. 물리 배우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파수를 오메가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이거 늘 보던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였죠. 자, 그랬을 때 길이가 같은 두 현이 있다. 자,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고, 자, A와 B의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자, 길이 L이 A의 길이랑 B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둘 다 그냥 L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A의 장력이 B의 장력의 3배다 라고 했으니까요. 장력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어? 그쵸? T, 텐션. 자, 그래서 TA가 B의 장력의 3배다 라는 거 쓸 수 있겠고, 다음에는 A의 주파수가 B의 주파수의 2분의 1배다. 그러면 A의 주파수는 B의 주파수의 2분의 1배다. 그랬을 때 A의 밀도는 B의 밀도의 n배다 라고 했으니까요. 밀도는 로 하셔가지고 A의 밀도는 B의 밀도의 n배다. 그 n만 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식들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은 난 결국 구하는 게 로 B분의 로 A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오메가 B분의 오메가 A가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 또 텐션도 T B분의 TA가 3이 된다는 거,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선은 A에 대해서 다 정리해. 그러면 2L분의 1 루트, 자, 로 A분의 TA라 두시고, 그 다음에 자, B의 주파수는 2L분의 1 그리고 루트, 그 다음에 로 B분의 TB라고 일단 해둡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를 그냥 나눠버리시면 사실 되게 편해집니다. 자, 그렇게 나누게 됐을 때 좌변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이 로 B분의 오메가 B분의 오메가 A니까, 자, 오메가 B분의 오메가 A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었어가지고 얘가 2분의 1은이 되겠고, 다음에 여기서 2L분의 1은 서로 약분돼서 사라져 버릴 거고, 자, 여기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빠르게 루트를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고요. 루트를 이렇게 나눴다 생각하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서 생각하시게 되면은, 분모에 들어가야 될 거는 로 A, 루트 로 A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TB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야 될 건 로 B분의 곱하기 루트 TA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루트를 다시 합쳐놔도 되죠. 루트 다시 합쳐놓는다고 쳤을 때, 자, 여러분들 TB분의 TA 아까 뭐 나온다고 했다? 네, 3 나온다고 했다. 그럼 여기가 어쨌든 루트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루트 로 A분의 로 B 곱하기 루트 3이 2분의 1이다. 자, 그거를 갖다 쓸게요. 자, 그러면 루트 로 B분의 로 A 곱하기 루트 3이 2분의 1이다. 그럼 양변에 루트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2루트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로 A분의 로 B였는데, 자, 그 다음에 양변에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12분의 1은 로 A분의 로 B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로 B분의 로 A였으니까 역수에 취해주기만 하면 돼서 n의 값은 1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2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풀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109번입니다. 자, 109번에 지금 fx가 루트 x 플러스 k에 대해서 f-1은 2일 때, 자,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 값이 -1 집어넣으면 2 나온다 하셔서 2는 루트 -1 플러스 k다.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안의 값이 4가 나와야 될 거니까, 그래서 k의 값은 5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 110번. 이번에는 y는 루트 2x에 이 녀석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그리고 또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더니 9,a를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평행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루트 2x였던 거를 평행이동 시키면 루트, 자,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3만큼. 자, 그렇게 됐을 때 9,a를 집어넣으시면 a는 9 집어넣어서, 자, 8이 16 더하기 3, 즉 7이 될 겁니다. 따라서 a의 값은 7인 걸로 해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냥 심심풀이로 생각을 넓혀보자면, 그 평행이동을 굳이 시킬 게 아니라 얘가 평행이동을 했더니 9,a를 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9,a를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어디였었을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아니,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무리함수인데 걔가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9,a였던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9,a를 역으로 평행이동 시켜버리면은 그 점이 기존에 있던 함수가 지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9,a였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쳐. 그러면은 x방향으로 1만큼 오던 걸 거꾸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가서 8. 그 다음에 y방향으로 3만큼 가던 게 거꾸로 가니까 a-3이 될 거예요. 그러면 8,a-3을 기존의 함수에다가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a-3은 루트 2 곱하기 8이니까 16, 즉 4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의 값은 7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선생님 귀찮아요, 뭐 이런 걸 왜 굳이 해요, 그냥 평행이동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양하게 사고를 하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요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인 겁니다. 네, 생각을 넓히는 생각을 계속 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10번까지 풀이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111번부터 쭉 또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